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상승장 이번 사이클의 꼭지는 이때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럽의 미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코인 관련 이제 규제 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통과가 됐고 이제 실제로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제 서클사, 블랙락이 투자를 많이 해놨던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 전체 거래량의 88%가 이 미카법을 비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이제 테더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게 바뀔 수 있을 거다. 그리고 USDC의 주간 거래량이 전년,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도 늘었다. 사실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책도 한번 보시면 그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지금은 이제는 디지털 화폐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USDC, 미국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더가 서로 정말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물고 뜯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크립토 전체의 시가총액과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 이틀째 2억 달러 이상이 시장에 이제 그 유입, 누군가 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누가 얼만큼 샀다, 얼마만큼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처럼 주요 지표가 돼서요, 기사화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똑같은 유입이 얼마다, 유출이 얼마다 나오지 않을까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솔라나는 그러면 ETF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면 똑같이 되겠죠. 이런 것들만 될까요? 크립토에 있는 지수가 나오고 동향이 나오고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엄청나게 얘기를 할 겁니다. 미래가 뻔히 보이죠. 사실은 이런 일 자체가요. 지난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비트코인 ETF가 10년 넘게 거절을 당했었는데 이미 현실이 됐네요.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질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위에서 다수 이용자 피해가 낮은 NFT는 이거는 이제 코인 아니야, 가상자산 아니야라고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초기에는요, 모든 혁신적인 기술이요, 도입된 그 당시에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기득권의 알력 싸움도 있을 거고요. 특히 그 정부 기관 공무원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 정부들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NFT라고 하는 건요, RWA만큼이나 확실한 미래는 맞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NFT다, 메타버스다 하는 게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예전에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 지금 비행기, 여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메타버스가 안 됩니다. 한번 그런 류의 그 팬데믹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 이후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은요, 올인하기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분산해 놓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미스터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기관인지 중동에 지금 억만장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드디어 7만 개 이상 보유했다. 경축이죠. 7만 개면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조 가까이 되는 큰 돈이죠. 이게 업비트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군지도 모르는 큰 손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계속 삽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7월 9일에도 309개를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똑같습니다. 인내심만 많냐? 아니죠. 인내심도 많고 자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람에게로 돈은 계속 흘러가는 것. 이게 그 투자라고 하는 게임의 원칙이라 보시면 되겠죠. 아캄이라고 하는 그 크립토 분석 업체 얘기가 자주 나와서 여기 누가 투자를 해놨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바이낸스가 투자를 많이 했고요. 윈터뮤트,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코인베이스, GSR 할 것 없이 쟁쟁한 기관들이 아캄이라고 하는 분석 업체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아캄에서 코인을 발행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팀 드레이퍼. 자, 팀 드레이퍼의 할아버지가 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 윈터뮤트 있었고 GSR, 그 다음에 팔란티르,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들. 팔란티르 그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피터 틸입니다. 참고로 그 페이팔 만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오픈 AI는 아실 거고, 아 정말 쟁쟁하구나. 어찌됐건 아캄에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CEO가 8월 말까지 턴 블록체인과 솔라나 체인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캅은 크립토 분석 업체인데요. 아까 그 제가 투자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세력들의 제가 볼 때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낌새를 예전부터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투자자를 보고 조금 휘둘릴 수가 있겠다. 물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객관적으로만은 또 전해줄 것 같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됐건 스테이블 코인, USDC와 테더 여기에 선택받은 코인들, 그 다음 아캄에 의해서 지금 또 이제 블록체인 톤과 솔라나가 채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코인들은 망할 수가 없다. 망하기는 거의 이제 힘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 전체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펼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블랙락에서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는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이제 8A12B라고 하는 서류인데요. 뭐 이미 그러니까 서류는 다 제출했습니다. 뭐 S1도 냈고 19B-4도 다 냈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상장을 남겨놓고 있죠.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ETF를 그냥 신청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오래전에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교통 정리가 이미 싹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이 ETF 신청하면 99.8% 딱 한 건을 제외하고 수백 건이 그냥 바로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뭐 이제 방송 행간에서 얘기했던 뭐 레리 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고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뭐 뒤늦게 혁신이라고 깨달음이 왔다. 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게 또 뭐가 있냐. 블랙락이 월스트리트의 탐욕의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뭐 지금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이걸로 만족을 한다고요? 만족 못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승인이 되면 실제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판매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것이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급 반전 호재 뉴스를 뿌리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할 것이냐.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포인트고요.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7월 중으로 빠르면 마케팅 실시해야죠. 상품 나왔고 이제 상장하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비들 펀드가 됐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아마 노출이 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솔라나 그 다음 XRP가 이 블랙락에 저는 넥스트 타겟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명해봐 라고 하시면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수의 심증은 제가 보니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혹시 10월쯤으로 제가 기억하는 11월이었나요? 블랙락에서 XRP 리플 현물 ETF를 신청했다 카더라라고 하는 오보가 떴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누가 블랙락 임원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실제로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이거는요, 깜빵 뭐 최소한 수십 년 이상 갈 중범죄지 않습니까? 뭐 문서 위조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거 관련 소식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게 다수의 심증이 보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본 건데 확실한 어떤 뭐 결정적인 물증은 없죠. 그래서 항상 의혹으로만 사실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개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절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매달 팔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장인들은 거의 그 401k 연금 이거 안 하면 바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혜택, 세금 혜택도 주고 하는데 이거 언제마다 한 번씩 삽니까? 매달 사고요. 이거 기간 얼마나 이거 팔까요? 우리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든 은퇴할 때까지 최소 30년에서 40년간 401k 이거 주식 계속 삽니다. 이것만 합니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죠. 뭐 지수 투자, 뭐 S&P 500 지수에 사죠. 나스닥에 뭐 여러 가지 뭐 ETF 뭐 이것을요. 30년, 40년간 계속 팔기를 유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번 딱 쟁여놓고 샀다 팔았다 안 하는 건요. 월가가 싫어요. 왜요? 팔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가는 영업이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때때로 이런 퍼드를 조성하는 건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포에 한번 패닉셀 다 팔아버려야 손해보고 손실을 확정시켜야 나중에 꼭지에서 다시 사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굴러갑니다. 자, 미국 민주당의 수석부 대표가 뭐 동료 의원들에게 바이든 step 1 to 1 예전에 그 회계 지침이 있었잖아요. 뭐 거부권 지지를 촉구한다. 제가 이거 왜 오랜만에 가져왔냐? step 1 to 1이라고 하는 것은 SEC에 있는 회계 지침입니다. 이게 법이 아닙니다. 지침이고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회계 가이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법으로 만들어서요. 이것을 미국의 상원 하원을 다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쇼쇼쇼라고 했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강제력도 없는 것을 법제화시켜서 이게 다 뭡니까? 공포를 조성하는 그래서 제가 퍼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SEC의 게리 갠슬러가 코인 관련 기업 다 잡아놓고 뭐 깜빵에 넣겠다 뭐 리플 소송부터 뭐 최근에 유니스왑 컨센시스 할 것 없이 뭐 코인베이스도 계속하고 뭐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자, 독일 퍼드 뭐 최근에 뭐 아직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운트 곡스 퍼드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은요. 그들이 대중을 다루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용하는 게 아니고 악용하는 데 선수들입니다. 자, 제가 퍼드를 무조건 무시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퍼드가 효과가 좋거든요. 그냥 이 바닥, 뭐 금융시장, 증권시장, 이게 지금 코인까지도 넘어와서 그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어떻게 보면 털어내는 법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주기용 대표가 지난 6월 15일 아직도 코인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 그 전에 5월 달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우리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난다? 내년 한 4월 정도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캐시 우드는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 뭐 비슷한 의견이네요. 상승 사이클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자, 그는 강세장이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포물선 패턴,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존처럼 그냥 하늘로 이렇게 높이 솟구쳐 오르는 패턴을 나타내는데 지금 그게 아직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근데 몇 달 내에 그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캐시우드가 예측을 합니다. 뭐 무조건 캐시우드가 맞다라고 전 보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주기영과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내년 한 상반기, 한 4월이나 5월쯤으로 예상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마치 지난 사이클이랑 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2020년 여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그때 7월, 8월 가격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이 지리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특히 이제 겨울로 갈수록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상승세가 21년 4월 달까지 이때 뭐 일론 머스크가 어디 토크쇼 나와가지고 뭐 사실 뭐 개방정을 또 떨었었죠. 기억나십니까? 크립토가 그때 폭등하면서 단기 꼭지를 찍었습니다. 물론 11월에 한번 더블탑을 또 찍었죠. 지금 그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렉트 캐피탈은 뭐라고 하냐? 지금 상승장 진척도가 약 40% 정도 된다. 그러니까 60%더 남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의거하면 아마도 이 사람은 내년 9월 정도의 피크를 찍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고 약 1년 반 이후의 꼭지를 봐라. 지난 두 번의 그 반감기였을 때 그렇게 찍었으니까 아마도 내년 9월 정도 되지 않겠어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곧 솟구칠 때가 된 것 같은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라울팔은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보거든요. 이 꼭지점이 대략 내년 여름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여름 7월, 8월. 근데요, 사람이 이게 정확히 못 맞추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예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올해와 내년 크립토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동일하거든요.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코인 전체가 제도권 내로 수용이 됐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였냐? 두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근데 제가 아마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승인되기 전에 퍼드 엄청 나올 수 있다. 왜 퍼드를 유발하는지 아십니까? 이더리움이 너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4년은 크립토 서머, 여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름은 무더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만 태풍과 어떤 지긋지긋한 장마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급등락 가능하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내년이 크립토 폴,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죠. 그 가을이죠. 가을은 뭡니까? 수학의 계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모든 하락과 조정은 뭐다? 매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최근도 지금 특히 우량 알트코인들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내년까지의 전망. 이건 아직 뭐 이제 실현이 안 된 거죠. 저희 어떤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맞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더리움과 솔라나 현물 ETF가 사실요, 승인이 아니라 블랙록 신청만 해도 저는 상승장 2단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다. 여섯 번째, FIT 21 법안, 이게 친코인 법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고 미국 대선 이제 한 3달 반이나 남았을까요? 이제 한 3달, 4달? 또 재무부에서 미 국채, 이제 장기 국채 바이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동성, 뭐 금리 인하하고 결국에는 돈이 풀려서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 내년까지도 큰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단, 금리 인하만큼은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호재가 맞지만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한 70년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을 봤을 때요. 금리를 인하했을 때 오히려 미국의 주식 뭐 지금 뭐 날아갈 때 하늘을 뭐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코인에도 아마도 좀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단기적으로 또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여덟 번째, 올해 말까지는 바이 더 딥 할 수 있을 때 하시고요.
그냥 패닉셀 하지 말고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쉬었다 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매수보다는 내년이 되면 어떻게 팔지 이것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장기라고 하면 앞으로 8년에서 9년 후입니다. 좀 멀리 보이죠. 근데 살다 보면 또 8년, 9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저는요, 이제 앞으로의 그 두 번 그 사이클이 더 이제 상승을 맞이한다면 비트코인이요, 10억, 이더리움은 1억, 솔라나는 1,000만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크립토의 시가총액이 지금이 2.3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 9년 정도 후가 되면 100 트릴리언 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대략 40배가 넘는 시가총액 상승이죠. 가장 빠릅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자산은 없었다. 참고로 지금 미국의 주식이 화랑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다 합쳐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4 트릴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더 늘어나겠지만 코인의 시가총액이 더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RWA,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 있는 그런 레이어 2, 또 나스닥, CME, 벡트, 그레이스케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코인들은 앞으로 살아남아서 크게 쓰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건 이제 투자 전략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 전에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시세 차익을 이제 그 시드가 얼마 안 되고요. 아직은 그 경제적 자유랑은 좀 거리가 있다면 시세 차익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셔야겠죠. 이것은 연금 형태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쌀 때 사서요. 비쌀 때 파시는 거. 이것을 몇 사이클을 그러니까 이번에 다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사이클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쌀 때 사고요. 비쌀 때 파셔서 시세 차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자. 저는 노후 준비가요. 사실 코인을 우량 코인,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자도 많이 줍니다. 이런 코인들을 예치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세금 좀 내겠죠. 그거 내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코인 스테이킹, 또 주식으로 치면 배당주,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 은행 이자, 채권 이자. 자, 여기에서 본인의 좀 성향에 맞는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이게 노후 준비죠.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이다. 아니면 어디 이제 민간연금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 한 개, 두 개를 덧붙여 주시면 이제 손주들 쉽게 말하면 용돈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요, 지금 쿠팡이랄지 인공지능 앞으로 로봇과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일자리를 좀 어느 정도 대체를 많이 할 거거든요. 자, 제가 쿠팡을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제가 자영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백종원을 이길 자신이 없다. 쿠팡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일단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건 저는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결국 노후 준비 플러스 경제적 자유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말은 저는 여전히 크립토가 아닐까 내다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